원장님 명성이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목동 슈바이처님이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 돈이 없는- 몸으로 떼어야지. 네, 그치? 몸으로 떼야죠. 네. 네. 한 번만 더 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저는 2010년부터 요 목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항공 전문 의사인 이패밀리 원장 이원근입니다. 저는 공군 군의관 때부터 조종사들하고 인연이 됐죠. 항해원에서 다시 이제 비행 군의관 교육을 또 받고. 그러면 그때 맺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시는. 그렇죠. 그때부터 조종사들과 인연이 된 거죠. 나는 이제 아시아나 원장을 또 했었으니까. 아시아나 원장님 하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FA AM을 또 했었고. 그러면 그 사이 갭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군 생활 하셨다가 군 전역하고 네. 대방동에 있는 성해병원 가정의학 과장하고 네. 하다가 이제 기원철 박사님이 네. 이대희는 좀 항공의학 좀 계속 했으면 그때도 좋겠다. 이대라고 부르셨어요. 계속 이제 친분이 돼서 그래가지고 기원철 박사님 직접 추천을 써줘서 네. 데이튼 오하이오에 있는 라이스테이트 주립대학교 네. 거기에 유학을 갔다 왔죠. 그건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3년 갔다 왔죠. 3년이요? 네. 그 의사 자격이 다 있으신데 그걸 갔던 이유가? 이제 항공의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군에서 교육 9주 정도 교육받고 예, 다들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그게 전문의 과정으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전문의 과정을 하러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걸 미국에 가서 이대희가 가서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해병원 과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3년간을 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왔죠 한국에. 근데 그거는 뭐 오롯이 자비로 가신 거죠? 그렇죠, 자비죠. 미래를 위해서. 뭐 아무튼 기원철 박사님도 추천했지만은 네. 나도 좀 미국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갔다 왔던 거죠.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네. 잠시 성해병원에 좀 있다가 아시아나 원장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시아나 원장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항공의학 협회 일을 갖다가 제가 총무이사로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협회가 없었어요? 그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네. 설립이 됐죠. 미국 가 계신. 89년도인가 설립이 됐죠. 제가 레지던트 과정을 미국. 라이스테이트에서 3년. 근데 그거 이제 별도로 이제 외국인들한테 석사 과정으로 해서 학위 과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사람들은 꽤 돼요. 내가 갔다 온 후로 공군에서도 매년 갔고. 그러면 외국에 간 이유는 한국의 그런 AME를 위한 전문의 과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그렇죠. 그래서 대방동에 네. 본부 음감실에 있다가 네. 본부가 계룡대로 내려가면서 네네. 나는 이제 항해원에 남아서 항해원은 그때도 여기 계속 있었어요? 더 있었지. 그랬다가 나중에 청주로 내려갔고. 그래서 항해원에서 비행군의관 실장을 했었죠. 그 군의관 때는 완전 본부 의무감실일 때는 네. 그냥 군의관 공군대위로서 네. 의무감실 군의관 생활했고. 따로 진료나 이런 건 안 하시고 그치. 군의관 때는 본부에 있을 때는 행정 업무. 주로 됐습니다. 본부에. 그러면서 이제 네. 그때 기원철 박사님이 대한항공에 계셨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에 파견 나가서 네. 신체 검사를 대신 해드렸지. 공군본부 군의관들이 네. 한 달씩 파견 나가서 대한항공 조종사 신체 검사를 했었고.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기원철 박사님이 공군 의무감 출신이고 네. 연로하시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현역 그 의무감님이 좀 나가서 좀 도와드려라. 그 당시에 군의관들이 교대로 나가서 대한항공 신체 검사를 해드렸죠. 조중훈 회장님이 공군 참모총장한테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총장님이 지원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지원을 나갔던 거죠. 대한항공 전시 K&A 때 바로 이제 기원철 박사님이 네. 공군 의무감으로 전역한 후에 네. 대한항공에 가신 거예요. 전문의는 대위로. 대위로 인간해서 대위로 전역했죠. 해군은 대위로 인간해서 소령으로 전역하고. 그건 왜? 거기 해군은 그렇게 진급시키더라고. 근데 육군이나 공군은 그냥 대위로 가서 대위로 전역. 처음에는 의료기관에 지정을 해줬다가 네. 그 의료기관 지정해 주니까 의사는 계속 바뀌는데 네. 이 항공법도 모르고 잘 모르면서 다른 우리가 일반 신검하듯이 네. 신검만 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다. 의사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항공전문의사 지정제가 됐고 그 당시에 그러면 FAA는 FAAM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FAA는 계속 AIM 제도를 운영했으니까. 운영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기원철 박사님 말고 그 후에 그 이용호 교수님이 네. 그 대한항공 원장 했었다고. 그분도 그래서 FA 교육을 받아가지고 FAAM을 했었지. 그게 네.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네.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원장이었던 이용호 그 네. 원장님이 일단 그 AME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네. 교육 과정이 그냥 서류 작성하는 정도만 설명하고 끝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FA 교육 시스템을 글쎄, 군에 있을 때는 네. 군 조종사들 네.
우리가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교육시키고 신검하고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나와서 그때 대한항공 파견 가서 할 때는 이제 개원철 박사님 도와드는 입장이니까 대한항공 조종사들 신체 검사하고 문제 있는 케이스는 이제 개원철 박사님하고 의논하고,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신체 검사에서 문제 없이 갈 때가 제일 좋지, 보람되지.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병이 생겨서 문제가 되면은 나도 좀 마음에 안 좋고 조종사도 그렇고. 그래서 협회 부회장 할 때, 그때 알파K 그때 대한항공 정인재 기장, 그때 알파K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파K 의료 고문을 맡아서 했었죠. 지금도 계속 해축이 안 되고 의료 고문으로서는 계속 오는데, 회장님에 따라서 나를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그렇게 해서 의학적 문제 같이 하는 회장님이 계시고, 그냥 명목상 그냥 의료 고문으로만 그냥 계속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회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좀 알파K 적극 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지금 회장님은 그 인사를 하시고 명절 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직접 의학적 문제 가지고 안 했지. 지금은 변호사분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인 문제 다루니까.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제일 알파K 회장님 중에 의학적인 문제 가지고 다뤘던 분은 민성시 회장님 때. 물론 이제 아시아나 기장님이셨으니까 내가 아시아나 원장했으니까 그 전부터 알기도 했고, 요번 회장님 말고 그 전 알파K하고 한국의학협회하고 업무협약 맺었잖아요. 맺었죠. 어떤 게 문제인지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파K도 이게 문제가 있는 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알파K를 맨날 만나서 협조해봐야 서로 인사하고 만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K 어쨌든 의료 고문으로 위촉이 됐으면 알파K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활용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걸 올려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장님마다 다르시니까 그런 거지. 알파K하고 항공협회하고 만나는 거는 서로 뭐가 문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만나봐야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제한할 수 있는 게 개인 항공 전문 의사가 제한해도 안 되고, 결국은 조종사 권익단체 알파K에서 국토부에다 민원 형식을 넣어야지.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는 의학적인 문제니까 항공의학협회와 의논하시오 이렇게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거론이 되면서 제도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수한 집단이 모일수록 거기서 좀 나고되는 사람은 네 문제야. 그래서 제껴내기가 쉽다고. 조종사 그룹도 비슷해. 우수한 자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이제 개인 문제로 취급하고 밀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예상 질문도 있지만은 항공사에서 하는 신검하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신검하고 외부에서 신검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그게 똑같은 얘기지. 회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그거에 대한 다 잘하는 그룹에서 좀 제껴놓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회사에 잘 협조하고 잘하면 그런 문제도 봐줄 수 있는데, 내가 좀 만약 노조이나 단일을 했다 해서 나는 칼같이 자르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원래는 그거랑 전혀 연관이 되면 안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가. 인터뷰 오면서도 그게 가장 그 화두였어요. 건강이라던가 특히 체검사 기준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비행 경력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근무 경력이 전혀 그거랑은 접점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제 평가가 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뭐 회사 말을 들었다고 뭐 통과시켜주고 안 들었다고 안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AME 분 한 분이 이렇게 기고해 주신 글을 봤는데 의학이라는 게 증거 기반의 학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에비던스 베이스 뭐 이런 것처럼 비행도 최근에 그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본인도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대한항공 쪽에 관련된 의사나 또 대학에 있는 대한항공 자문 의사나 이쪽하고 얘기해 보면은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데 회사에서 이쁘다고 봐주고 이쁘다고 자르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조종사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오해한다 이거죠. 오해한다. 회사에서만 신검하는 게 최우선이냐, 아니면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본인이 원하는 데서 외부에서 신검할 수 있는 게 푸는 게 좋은 거냐, 장단점이 있어요.
LCC 생겨가지고 제주항공을 처음에 먼저 생겼으니까 네. 맡았는데 제주항공의 본부장님이 우리도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원장님이 딱 전속을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왜요? 이제 한쪽을만 하게 하면은 그 중에 이 조종사와 이 의사 관계도 잘 인연이 맞아서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아주 스무스한 관계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긋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네. 성격이 다르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조금 이제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판정을 했는데 본인은 의사가 나를 갖다 믿게 봐서 여기 판정했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때 본부장님한테 대한항공 아시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주항공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데서 다 할 수 있게 그냥 다 오픈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그 LCC들은 청구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든 지금 LCC는 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여기도 언급되어 있는 주치 제도가 생기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의료팀 그 원장들은 네. 주치 역할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항공신검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죠. 상담하고 문제 있으면 그에 대해서 더 추적 검사도 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면은 의뢰해서 치료하고 일정 기간 비행 업무도 이렇게 정지시킬 수도 있고 회사 내 원장 선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LCC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딱 신검 때만 딱 와서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본인이 그동안에 뭐가 있었다고 잘 적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갖는데 그렇게 자기가 100%다 적질 않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추적 관찰 이런 게 잘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만 보니까. 그렇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딱 묶여서 하는 게 조종사는 싫을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연속성 있게 관리가 된다고. 그게 잘못됐다기보단 서로 간에 이게 정확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신뢰 관계만 회복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은 거 이게 나쁜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 정도의 그렇지.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신뢰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정확한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만 돼도 그런데 왜 불편하게 밖에 나가? 그냥 편하게 회사 왔을 때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그런 물론 오해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 협회에서 모든 신검을 네. 지금 다 리뷰하고 검토하고 자문하고 또 이의 신청하면 심의에 걸리고 이런 이제 우리 심사 기관이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 대한항공 자체에 관련된 의사들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문제 있는 조종사들 안건을 올려서 이 사람은 비행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얼마 동안 정지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자체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조금 조종사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협회라는 기관에서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다 그쪽에서 검토하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회사에서 날 갖다가 의도적으로 못 살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네. 사실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모든 의료 문제는 협회에서 제3자가 검토를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FA에서 그 리뷰하는 모든 의사들은 실제로 그 액팅에서 그 신검을 하는 의사는 배제해요. 왜냐하면 자기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협회 자문의사 중에도 이제 신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는 협회, 그렇지, 자문의들은 신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제도화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회사에서 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랑 엮일 수는 있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신검을 하면 여러 가지 개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신검 기준이 이렇게 되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기준은 지금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은- 단지 미국은 비행을 허락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는 거. 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그에 있지만 대해서 이제 서로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를 미국처럼 풀 시기가 됐다. 그건 그거는 의논해서 풀으면 돼요. 발전적이고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하고 규정에 베이스드한 그런 문화가 뭐 우리 업계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 전체로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아쉬운 게 하나가 알파K 만났을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미국은 모노아이 단한 시력 가지고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